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자녀가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단 불안감을 줄이고 욕심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와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사이일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네. 이제 소위 중2병을 향해 가는 이미 어린 때부터 서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신의 욕구 불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욕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학원 다니기 싫다. 네. 나 좀 게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관계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무슨 공룡을 좋아한다.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작전상 관심을 갖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아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궁금한 게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다? 아이한테. 네, 아이의 관심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공유를 가지면 하는 거군요. 그러면 아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입장이 그렇죠. 바뀌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면 돼요. 배우는 자세로. 어허.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멀쩡해집니다. 그래요. 네. 욕구불만과 소통의 단절 이걸로 인해서 아이 머리는요 네. 온갖 스트레스로 꽉 차여 있다가 이게 싹 사라지면은요 현실이 보여요. 영어 잘하는 게 좋겠구나.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부모 역할 자리가 잡히는 거죠. 네. 그런 욕구의 이제 소통이 이제 이루어졌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무엇을 못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그렇죠. 예. 다 잘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몇 번 해봤던 거예요. 네. 부모는 모르는 사이에. 네. 근데 잘 안 된 거죠. 제일 괴로운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나 별로 관심이 없어.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성취감이라는 거거든요. 네. 하니까 되더라. 이런 성취감, 아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성공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경쟁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거. 근데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좀 나은 내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걸 경쟁과 성장이라고 보는데 성장의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셔야지만 아이가 진정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전 씨 만약에 따님이 수학이 좀 느린 학습자, 요즘 느린 학습자라는 말 쓰거든요. 네. 느리다면 학교 시험은 100점 만점이 목표지만 느린 학습자에게는 50점 만점의 목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부모가 아이 특성을 잘 이해해서 이 아이가 뭔가 도전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뭔가 의욕이 생겼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되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경쟁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한 거지만 우리 아이가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0점 맞다고 50점 맞았으면 잘한 그렇죠. 거라고 네. 인정을 해주고 네.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겠군요. 네. 그런 성취 경험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싫어했던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선민 교수님은 아무래도 상담하시니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의 자녀한테는 조금 덜 힘들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엄마하고 학원 문제를 빼면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학원 가라, 학원 숙제 했니? 뭐 이렇게. 그래서 학원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구나. 그래서 일단 학원은 안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2가 되면서 얘가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이 계속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는 수학 점수가 이런데 전체 평균이 진짜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제 아빠가 반대로 얘기하는 걸 제가 적극 막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엄마 수학 학원을 한번 다녀볼까? 어허.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아싸 이렇게 안 하고요. 그래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신 거군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가 앞서서 나가면 애는 뒤로 빠집니다. 왜냐면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 애는 자기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6개월을 끌어서 그럼 네가 학원을 찾아봐. 근데 기준은 숙제가 적은 데야. 왜냐면 숙제가 많은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엄마랑 또 싸우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전부터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별 소리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해가 지날 때마다 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고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 엄청나죠. 그래도 여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시잖아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병훈 선생님. 네. 정말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자기주도 학습의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좀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파이팅. 네. 근데 이제 파이팅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그게 네. 이제 동기잖아요, 동기.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뭐 보상이라든지, 그렇죠. 뭐 간단한 성취 이런 걸로도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이제 중학교 가면 애들이 제일 많이 동기가 느끼는 게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뭐 누구보단 잘해야지,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이 과목 선생님이 좋아서, 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등등, 관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쯤 되는 이제 고등학습이 되면, 관계 정도로는 힘이 부족해요. 뭐 누구 때문에 공부한다. 이건 여전히 내 공부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짜 필요한 게 꿈이나 목표. 내가 뭘 달성하고 싶다. 뭐 꼭 뭐가 되겠다라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과목에서 몇 점 받고 싶다. 어떤 등급을 받고 싶다. 어떤 대학 학과에 진학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습관. 몸 만들기죠. 몸 만들기. 예. 자기주도 학습에서 앉아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네. 초등학교 때 1시간, 중학교 때 3시간, 고등학교 때 5시간 네. 권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최지원 씨께서는 초등학교 졸업 전에 따님이 60분 정도는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습관 들이는 것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3학년 때 30분, 4학년 때 40분, 5학년 때 50분 점진적으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단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설득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에 방법. 공부하는 방법. 네. 이사정암문 5가지입니다. 이사정암. 이사정암문. 네. 이해, 사고, 네. 정리, 암기, 문제 해결. 근데 이 5가지 중에 이해랑 예. 암기랑 문제 해결은 예.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충분히 죽어라 시켜줍니다. 문제는 사고하고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습을 못 해요. 네네. 저등학습 때는 이해하고 외워서 문제 풀면 끝이지만 네. 고등학습은 생각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거 딱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고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죠? 우리 이지 아나운서.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다들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누가 졌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하십니다. 그게 루이 14세에 졌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13세가 터전을 만들고 14세가 졌다 그러는데 네. 기존의 역사 교육은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절대왕정을 구가했다라는 걸 외웠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 도대체 루이 14세가 뭔 돈으로 졌을까? 왜 졌을까? 거기다가 귀족들을 모아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을까?를 질문해줘서 생각하게 하는 게 사고력이에요. 불교를 도입해서 왕권이 강화됐다 들어보셨죠? 자꾸 뭐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랍니다. 불교를 도입해서 왕권이 강화됐다. 불교를 도입하면 주지 스님의 권한이 강화돼야지 왜 왕권이 강화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그렇죠? 던져라. 이런 질문들을 사람은 읽으면 이해하지만 질문받아야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사고력이고요. 정리하는 능력은 앞뒤 걸 연결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만 되셨어도 1학년 때부터 4학년 거 전체에서 물어봐주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네. 애들은 4학년이면 4학년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공부법에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책 많이 읽어였거든요. 그러면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독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그 똑똑명 카페 몽엄마님께서 아이가 좀 책을 멀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몽엄마는 얼마나 읽는가? 아, 몽엄마는 엄마가 얼마나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왜냐면 이 독서라는 건 사실 유전이에요, 거의. 사회적인 유전. 네. 그래서 부모가 많이 읽는데 책 전혀 안 읽는 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읽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 읽는 거에 있어서는 독서는 역시 부모님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아이 관심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몽엄마는 과연 알고 계신가? 우리 애가 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책을
부모님이 좀 서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우리 애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재미있게 다양한 유형을 찾아보시고 네. 같이 사보기도 하고 도서관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서점 가서 펼쳐보기도 하고 네. 또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읽어주는 거, 어린아이라면 읽어주는 것도 좋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뭐 물어보고 대화하는 거. 네. 이것도 결국에는 네 관심 분야에 나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확장이 되나 보죠. 이제 관심 분야가 네네. 확장이 그래서 확장 되나 보죠. 분야를 기반으로 확장 분야 책들을 많이 읽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근데 책 읽는 것 자체가 그 인내심이 쌓이고 책 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그 분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계속 지금 만화책만 고집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 만화책 많이 읽는 애들은요, 만화로 된 책으로 좀 업그레이드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만화로 된 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화로 된 책하고 텍스트 기반의 책은 비율 조정은 미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1대9, 2대8, 3대7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정하자라고 설명 설득을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아, 네네. 예, 못 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읽고 이해하는 능력, 네. 그걸 기반으로 하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 문제 푸는 능력, 논술 쓰는 능력, 면접 가서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네.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하는 능력 같은 게 다 이 독서에서 오게 됩니다. 뭐 학교에서 독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독서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많이 망가집니다. 사실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 없고요. 네.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필독서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꼭 읽어야 될 거. 그게 아이한테 정말 필독서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10분 독서 운동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아침에 네. 일찍 아. 10분 먼저 와서 책 네, 읽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예. 성공한 학교와 실패한 학교를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학교에서 책을 정해줘요. 필독서를. 그러면 실패합니다. 근데 자기가 집에서 재밌게 읽고 있었던 책을 갖고 오는 거지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요즘 보면 뭐 논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독고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강박을 갖고 계세요. 아, 네. 근데 독고 활동을 시키는 학교는 실패하더라고요. 책 읽기는 즐거운데 독고 활동이 두려운 거죠. 네. 네. 책 읽기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네. 독고 활동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후 활동이면 뭐 독후감을 쓴다든가 그렇죠. 뭐 토론을 예, 한다든가 예, 이런 예, 거죠. 예, 예. 중요한 단어를 또 외우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죠. TV 보고 나서 TV 본 내용을 독후 활동을 시켰으면 TV가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슷한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요 책 읽어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이제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같이 책을 읽은 거죠. 뭐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독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강력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요 제가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서 학습 능력 80% 정도를 차지해요. 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내용을 읽히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뭐 입시와 직결된 내용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교과 연계 독서라든지 그런 욕심 버리시고요. 읽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읽는 과정에서 아이가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그 계속되면 평생 책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소한 욕심 때문에 네. 독고 활동이라든지 조금 더 좋은 책 읽기라든지 네. 이런 사소한 욕심 때문에 만족감이 이렇게. 순식간에 거부감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는 평생 책과 멀어지는 거죠. 이별하겠죠. 그러네요. 아니,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그 방학 숙제로 독후감 3편 써오기 뭐 이런 거 네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책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문제였다는 연습이 것을 멀어지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